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국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은 대한노인의 충북연합회 제18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명식 회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달 6월 4일 취임하셨죠? 예. 뭐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지나셨는데 예. 대한노인의 충북연합회장 18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북 노인회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도약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회장을 맡아서 그 책임감이 아주 막중합니다. 특히 우리 김광홍 전임 회장님께서는 충북도 정무부지사를 초대 역임하시고 또 시장 군수를 역임하시고 또 청주청원 통합위원장을 역임하시는 등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이분 뒤를 이어서 제가 그 회장이 되다 보니까 그분이 닦아놓은 여러 가지 그동안의 발전이라든지 안정적인 것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쌓아온 사회 봉사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의 30만 노인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있습니다. 네. 자, 대한노인의 충북연합회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대한노인의 충북연합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 충북노인연합회는 12개 시군 지회가 있습니다. 예. 지회 밑에는 157개의 분회가 읍면동 분회가 있습니다. 예. 그 분회 아래에는 4,200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 모든 그런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저희 충북연합에서는 분야별로 워크숍을 개최해서 조직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고요. 예. 또 우수지혜라든지 우수 경로당을 발굴해 가지고 그 존경받는 노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특별히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또 저희들이 하고 있으면서 9988 행복 나눔이 사업, 예. 또 건강관리 사업이라든지 여가문화 활성화라든지 또 자원봉사자를 갖다가 양성하고 클럽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인데요. 우리나라 사회에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충북의 초고령화 어느 현상까지 왔는지요? 예, 충북도의 그 5월 말 기준 노인 인구수는 29만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네. 160만 도민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18.3%가 이제 그 노인 고령화가 돼 있고 충북도 이제 고령화로 접어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보은군이라든지 또 옥천군이라든지 영동군이라든지 단양군 같은 데는 노인 고령화가 30%에서 많게는 35%까지 이렇게 그 노인 인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그 시군별로 이제 노인회의 그 회원 수는 한 18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8만 명이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 인구수의 노인 인구수의 한 60%가 가입이 돼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특별히 시군에는 좀 가입률이 높고요. 네. 이제 이 청주시 같은 데에는 아직까지 가입률이 한 40%밖에 되지를 않는데 그 이유는 아마 65세가 이제 지금 저희들 법적 노인 그 연령인데 예. 거기에 65세가 지나서 뭐 그 70세 뭐 이렇게 돼서는 아직까지 노인이라고 하기가 좀 이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가입률이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일자리가 복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와 활발한 사회활동을 위한 시스템도 보다 세밀하게 필요한데요. 현재 우리 그 회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노인들을 위한 어떤 정책, 우리 정부의 정책, 지자체의 정책, 어느 수준인지. 지금 저희들이 이제 60세 이상 노인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예, 예. 저희 연합회에 그 시군 지회까지 합쳐서 11개의 노인 취업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중에서 정부 지원이 들어가서 하는 공공형 일자리가 아닌 순수한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민간형 일자리를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이 그 일자리로서는 주요 직종으로는 경비라든지 네. 또 청소라든지 시설 관리라든지 또 문화재 관리 또 골프장 관리 같은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요. 네. 거기에서 특별히 이제 그 교육청과 연계해서는 시험 관리관이라든지 또 경찰서에서는 아동 안전지킴이라든지 또 농어촌공사에서는 수리시설 감시원 또 수자원공사에서는 댐 주변의 환경정화 사업 등 이런 데 취업을 저희들이 알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취업 알선한 그 건수를 보면은 한 3,600건 정도를 저희들이 취업을 알선했고요. 예. 금년 7월까지 보면은 한 2,300건을 취업을 알선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예. 그 초고령화 사회라는 말을 이제 저희들이 흔히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노인에 대한 표현, 인식도 저희가 현재로서는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뭐 회장님도 아시겠지만 70대, 옛날의 70대와 지금의 70대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저희 아버님도 70대 중반이시지만 본인이 노인이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아직도 나는 젊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청바지를 꼭 입고 다니시거든요. 예, 예. 그리고 힘도 저보다 팔씨름을 하면 물론 제가 이기지만 아주 막강하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 인식 변화가 우리나라 노인들에 대한 대우나 그 사회적 위치를 조성하는 데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 어떻게 해야 좀 변화가 되고 그에 대한 그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우리나라가 60년, 70년대를 들어서면서 그 산업화 이후에 경제 성장이 되면서 네네. 이제 살기도 잘 살아지고 또 의료기술도 발달이 돼가지고 예. 이제는 이제 건강한 노인 세대가 많아지면서 100세 시대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노인들이 그 역할과 지위가 이제는 향상이 되고 또 그게 걸맞는 대우가 돼야 할 텐데 아직까지는 너무도 급작스럽게 찾아온 그런 고령화고 또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 예. 특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에 한 4, 50년만 해도 해갑이 지나서 60이 되면은 예. 노인이라는 그런 칭호가 그래도 어색하지가 않게 그렇죠. 들렸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요즘에는 70이라고 해도 노인이라고 하면 좀 어색해지고 또 70이 돼서 75세가 돼야 그래도 노인이라고 부르면은 좀 노인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네. 여기에 걸맞게 이제 앞으로는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아니면은 그 이하 노인들이라도 사회 인식 변화를 갖고 이제는 좀 더 새로운 것으로 해서 노인들이 좀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또 노인들이 뭔가 젊은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요즘 그 혹시 회장님 패딩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그 요즘 어린아이들이 저희 세대만 해도
뭐 금수저, 은수저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지만 요즘 저희 세대만 해도 부모를 둔 자녀들, 엄마 아빠가 돈이 많은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아요. 이런 거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갖고 이랬었는데 요즘 아이들의 우선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이 많으신 그 자녀들이 가장 그 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예.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또 소비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 특히 지역에서는 노인분들의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거를 뜻하는 표현인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노인들의 비중이 그만큼 크지만 노인에 대한 그 정책 또 노인을 대우하는 그런 시스템은 굉장히 미흡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그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오신 우리 노인분 세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이 아주 소중한 자원인데 이거를 젊은 세대들이 답습할 수 있고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말에 의하면은 노인 한 분이 없어지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노인분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거를 현재까지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또 그런 거를 제대로 활용한다고 하면은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한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가 현재보다는 더 크게 발전되고 또 다음 세대에 많은 영향을 끼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우리 회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분들의 그 정말 많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저희가 젊은 세대들이 받아서 우리가 경제 발전이나 어떤 여러 국가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우리 회장님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회장님 공약 사업으로 보니까 충주의 노인연수원 건립을 유치를 공약을 하셨습니다. 유치 가능성이 어떠신지 현재 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저희 그 노인의 연수원이 무주에 지금 조그맣게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이 아니네요. 현재 이제 중앙연수원이죠. 이제 우리 이제 지역에 있는 연수원이 아니고 전국을 이용하는 중앙연수원을 말씀드리는 건데 무주에 있는 연수원이 전임 그 중앙회장님이 그 사비를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건립을 해서 무상 임대를 지금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설이 협소하고 또 지역이 이제 한쪽에 이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교육을 하는데 불편한 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새로운 그 회장님이 그 중앙회장님이 되신 김호일 회장님께서 선거 공약으로 충주에다가 중앙연수원을 좀 건립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저도 이번에 선거에서 그 충주에다가 연수원 건립을 하는 것을 유치하는 것을 저도 공약을 했습니다. 그 유치하고자 하는 충주 지역은 그 땅이 보건복지부 소유입니다. 마침. 그래서 땅은 살 필요가 없고 또 주변에는 수안보라든지 또 충주라든지 제천, 단양에 관광지를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아름다운 아주 천혜 그 자연 그런 자원이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 거기다가 국토 중심부에 위치해 가지고 전국에서 어디서나 다 접근성이 용이해 가지고 다 와서 교육을 받게 용이한 그런 아주 유리한 그런 지역에 그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100세 시대가 이제 들어가면서 보면은 노후의 인생을 즐기고 또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고 또 노인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와 있는데 너무 일찍이 고령화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준비가 없이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찾아온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준비가 덜 돼 있어 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젊은이들한테 오히려 부담이 되는 이런 노인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선 철저한 준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라는 건 재산 관리라든지 또 가족 관리라든지 건강 관리라든지 이런 관리가 돼 가지고 그 체계적으로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또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바로 이런 중앙 그 교육연수원이 이런 역할을 해서 건강도 관리해 줄 수 있고 또 가족도 재산도 공부를 시켜주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러 가지 인과관계라든지 어른으로서 앞으로 기여할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 부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 뭐 지금 말씀하신 중앙연수원이 우리 지역이 오면 지역 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이 금년만 해도 후반기에 지도자 교육이 60회에 걸쳐서 한 10,000명 정도가 지금 교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1기당 한 160명씩 해가지고 60회를 교육을 시키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와서 직접 교육을 받고 거기서 숙박하고 또 식사하고 한다고 하면 지역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럼요. 10,000분이 오시면 뭐 우리 충주, 단양, 제천 이쪽엔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상황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계층이 우리 노인분들이신데 그 외부 활동의 어려움 또 그리고 건강 관리 현재 우리 그 노인 행복한 그 노후를 위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우리 노인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도움을 받아야 될 게 어떤 게 필요할 건지 말씀해 지금 주시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대면 활동이 비대면 활동으로 전부 이렇게 전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비대면이라는 결과적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와이파이라든지 또 내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시군 경로당에는 지금 증평군하고 영동군에는 지자체에서 그거를 완전히 예산을 줘가지고 100% 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시군에는 지금 한 5% 전체적으로 한 5% 정도밖에 시설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격차가 나고 그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지금 시급한 문제가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 지자체에서 좀 나서줘 가지고 그 온라인 그런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인터넷이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조속하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겠네요.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건강이나 어떤 백신 접종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뭐 저희들이 듣기로는 아마 그래도 전국에서 상당히 백신 접종이 저희 충북은 높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0% 정도가 아마 백신을 맞은 걸로 이렇게 저희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으로 우리 그 노인 학대 또한 그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어르신들에 대한 그만큼 사회적 관심 또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심, 공경에 대한 도덕적인 어떤 그런 사회적 확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지금 이제 노인 학대로 가면은 이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또 경제적으로다가 또
착취를 한다든지 또 가혹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유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충북에서는 이제 전문 그 노인 전문 기관에서 통계한 걸 보면은 네. 이 한 160건 정도 1년에 이렇게 가혹행위가 이루어지고 학대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보고가 된 거를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피해자 중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한 3배 정도가 많습니다. 여자가 많고, 그 다음에 정서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학대 그 행위자가 특히 한 70%가 가족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족 학대가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 노인회에서는 지금 한 230명의 9988 행복 나눔이 강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강사들이 노인 학대 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또 경로당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치매 예방 교육이나 정서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 또 학대 의심이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다고 하면 노인 전문 기관과 연계해서 상담도 요청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참 가족들이 노인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학대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온다는 거에 대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예. 자, 회장님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오랫동안 이끌어 오셨죠. 예. 예. 봉사활동이나 나눔에 대한 남다른 철학이 있으실 텐데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가 그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제가 그 하게 된 봉사를 하게 된 동기는 예.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아버님을 일찍 여의시고 예. 어머님께서 이제 저를 기르시면서 저 자란 시절에는 상당히 모두가 어려웠습니다. 네네. 학교도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어렵게 제가 나와서 일찍 취업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빨리 자라가지고 빨리 돈을 벌어서 내가 언젠가는 이 받은 이 사랑의 빚을 남에게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결심을 다행히도 30대부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영이 되고 그러면서 봉사단체에 가입도 되고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사랑의 빚을 갚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봉사도 겸하게 됐었고 또 지금에 이르러서는 노인의 이제 연합회장도 봉사적인 차원에서 예.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네. 사회에서 받은 어떤 빚을 갚는다라는 우리 회장님의 말씀, 제가 감명 깊게 좀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 건강관리법이 따로 혹시 있으신가요? 건강관리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예, 예. 이제 뭐 요즘에 이제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 파크 골프. 아, 파크 골프. 예, 저 까치네에 가면은 네네네. 파크 골프가 있습니다. 예, 예, 예. 파크 골프를 가족하고 즐기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이제 걷기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예. 파크 골프가 운동이 좀 되나요? 운동이 많이 되죠. 아, 왜 그러냐면은 걷기. 그게 이제 걷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보통 뭐 한 1시간 반, 2시간 또 길게는 3시간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계속 걸으면서 네네. 계속 이제 그 채로다가 이제 그 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충북연합회관 건물이 뭐 노후가 됐다고 얘기가 예.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좀 많다고 하는데 뭐 이제 지자체에서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저희 그 충북연합회관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옛 의료원 건물 그렇죠. 안에 있습니다. 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네요. 예, 전에 그 충북 노인 종합복지관 건물 옆에 옛날 의료원 건물인데 네네. 원래 노후화가 돼서 오래됐고요. 그렇죠. 그 옆에다가 자그맣게 이제 이렇게 증축을 해가지고 저희 연합회관을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도에서도 금년에 이제 좀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선 설계비 예산을 조금 세워서 설계를 해본 결과 그 증축을 하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이제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건축이 좀 낡고 또 건축물이 목적상은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부적합 판정이 나서 금년에 이제 그 건축이 되지를 않고요. 예, 예. 타 시도를 이렇게 가보면은 노인회관들이 상당히 규모 있게 크게 네. 잘 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지금 충북이 제일 열악한 그런 실정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노인분이 오셔서 이용을 하기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독립된 건물을 좀 저희 회관이 건축됐으면 하고 지자체에서 좀 그런 걸 지원해 줬으면 이렇게 바람을 갖습니다. 리모델링마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노인분들, 회원분들의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면은 아니고요. 예, 예. 이제 그 구조상 이제 이 기둥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사무실 안에도 기둥이 몇 개가 생기게 돼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다가 저희 건물을 쓰기는 부족한 거지 안정산 문제는 아닙니다. 아, 예, 다행이네요. 어찌됐든 그 우리 30만 노인분들이 그 좀 윤택하고 또 좀 활동하는데 편할 수 있도록 그 건물이 단독적인 건물이 좀 하루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회장님 앞으로 계획 또 시청자 여러분, 도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 전국과 맞물려 가지고 우리 주변에는 소외되고 어려운 그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노인분들이 아주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지자체나 또 여러 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저희 노인들은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인의 역할을 다하고 또 행복한 그런 노인의 삶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그 대한노인회에서 30만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조언을 하시고 또 중추적인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하셔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존경을 받으시고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대한노인의 충북연합회 이명식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